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하는 집에도 이유가 있고요. 흥하는 집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부, 놀부 얘기가 나오죠. 놀부가 결국은 욕심을 많이 내다가 그죠? 호박씨도 뺏기고 금대가리도 뺏기듯이 결국은 한 사람의 과욕한 욕심과 탐욕이 이 지경에 이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좋은 소식은 대통령님의 수발신 금지 변호인들 외에는 금지되는 것이 이미 해제가 됐답니다. 지라 같은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기면서 그것을 해제됐다 그런 공문을 보냈다고 생색을 오동훈회가 내고 있네. 제가 무슨 그지 않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죠? 그런 공문을 보내면서 생색을 냅니까? 이미 자격도 없는 자들이 조리 돌림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런 생색을 낸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애초에 있어 안 될 일이고 일어나지도 않아야 될 일을 가지고 이런 자들이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런 연극이 오동훈이와 공수처는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패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SNS 오상진이라는 아나운서를 샀어. 그죠? 모델료를 줬겠죠. 그 아나운서를 해서 SNS에 무엇을 올렸다가 다시 자기들이 폐가 망신하듯이 본인 스스로 내린 그런 영상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웃기지도 않은 영상이니까 끝까지 봐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죠? 슬프지만 재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패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이와 터진당의 패착입니다. 먼저 숙청을 많이 시켜서 재미를 봤죠. 사람이 한번 재미를 보게 되면 도박도 그렇고요, 바람도 그렇고 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바람은 있지만 한 번만 일어난 바람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한 번도 안 가본 히말라야는 있지만 한 번만 가본 히말라야산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설경의 아름다움, 그 설레임이 엄청나게 크게 준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숙청을 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 임종석, 서른 의원, 우리가 아시는 몇몇 이런 의원들을 뭡니까 다 포집에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가장 유리하면 꽂으면 되는 자리에 본인들의 뭡니까 변호사들 다 꽂아놨죠. 그래서 앞으로 말 잘 들을 그런 사람들을 다 예스맨들 다 꼽아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뭡니까 정청래, 이성윤이 최민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최민희 그리고 뭡니까 그 옆에 또 있죠. 그다음 박찬대, 전용기, 추미애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저 밑에 또 그죠. 점잖지만 또 이제 또 말 잘 갈아타는 사람 박지원이 그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많이 심어놨다는 거죠. 심어는 이것이 처음에는 당을 장악하고 이끄는 데는 굉장히 유리해졌는데요. 결국은 이런 자들 때문에 또 집안이 망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다자무자란 말이 나오는데요. 많아도 병, 적어도 병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나치면 늘 화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유불급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는 많이 숙청식이다가 재미를 봤거든요. 자, 숙청식이다 재미를 보니까 윤 대통령이 등극하고 그때부터 계속 뭡니까 이 삭감을 계속 요 목을 쪼은 데면 재미를 봤거든요. 목체가 숙청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다 삭감을 했는 겁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난 뒤에 그 중에는 뭐 한 52명이 가짜 국회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밝히려는 일개의 또 우파의 어떤 어르신들과 아주 현명한 분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자들 다 해서 목을 다 쪼았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막상 대통령 되고 보니까 언론기관이 더 갑이고 국회가 더 갑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엄을 이렇게 선포해서 계몽을 시키고 있는 그런데 일자는 몸은 저렇게 아직까지 몹쓸 그러니까 곳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자기들이 다 가져갈 것이지만 이 과유불급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이기게 된다. 이기게 된 네 가지는 뭡니까? 국민을 계몽시켰고 더불어민주당이 늘어가고 이재명이 지위가 늘어가고 이쪽에는 장자방이 생기죠. 국본이 생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점점 이기는 상황이 나오는데 구속 집행에서 이미 뭡니까 최민혜 판사죠. 이분이 땅땅땅 때려서 기각을 내려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았는 거는 뭡니까 기소란 검찰에서 기소를 하든가 말든가 보석으로 나오시든가 이런 절차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용이란
그죠? 그 자기들 생각에서는 헌지에서 인용하면 끝난다는 요래 프로그램을 아마 다 짜놓은 그저 각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막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패책이 또 있는데요. 수염도 잘 안 깎는 그 김어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자의 어떤 뭡니까? 이 여론기관을 너무 춥게 세우고 그자를 너무 따랐다는 겁니다. 물론 그자 때문에 40~50% 나오고, 예, 더불어태능에 50% 나오고 이럴 때는 참 천지를 깨춤을 췄는데요. 이제는 보니까 이자도 있잖아. 거기서 뭐 잘 안 나오니까 이제는 쑥 들어가고 말을 안 하고요. 또 메이저 언론들도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김어준을 너무 키워준 것이 본인들의 패착이다. 결국은요. 그래서 예, 망할 때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꽃보다 전한길 씨를 건드렸죠. 강사님을. 이것이 또 하나의 패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카톡 건드린 게 패착되겠죠. 여론기관에 입에 재갈 물리려고 했는 게 패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망한 카페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보수 유튜브들 다 고발해놨죠. 이게 또 패착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 유튜브들 지금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잠자는 사자의 콧들을 다 뽑았으니 이 자들이 뭡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예, 토끼 꼬랑지의 이 8분쌤도 작은 이 유튜브 하나도 이렇게 목놓아 아침 저녁을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대형 유튜브가 얼마나 큰 그죠? 방송 위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표직을 한 10명이 좀 고발해는 이자는 고발한 데 선수입니다. 아마 그전에도 옛날에도 고발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자기가 전과가 있고 자기가 지금 재판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 상대적으로 고발을 또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똥끼님이 성내나고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많으니까 상대를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시야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본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과자고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남에게 자꾸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본성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2030이 탄생을 했고, 그죠? 이 조그마한 토끼꼬랑지 철학자도 이렇게 뭡니까? 정치에 관심을 두게 만들었고, 이러면서 이 모든 패착의 원인이 시작됐다. 가만히 있는 카톡을 왜 건드리며, 여론기관을 왜 건드리며, 그죠? 언론기관에 언론 탄압을 해서 재갈을 물려서 광고를 뺏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놓고 집어서 스카이데일리 광고 주지만 했는데, 예, 국민의힘은 다 이해해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뺏겼다는 거죠. 이런 작금의 현실이 결국은 정치 지형에서,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미를 봤지만 점점 시야에서 멀어지게 한 어떤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걸 해주죠? 그죠? 알려서 좋은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SNS에 오상길이라는 그죠? MBC 24기 공채 아나운서가 있죠. 잘생긴 그 사람이 뭡니까? SNS에 올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것이 아니다고 했는 것이 오히려 또 패착이 돼서 이걸 또 내렸답니다.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또 해드리고 시연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접근 금지, 그죠? 수발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 외에 안 된다. 어쨌든 해제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반길 일입니다. 어째 가족도 못 보게 하고, 그죠? 수발신 편지도 못 받게 하는 이 오동훈이 유적자가 아주 독한 놈이에요. 그 눈이나 이 재미의 눈에는 보면 비슷하게 눈이 생겼죠. 아주 얍삽하게 뱀 눈들 생겼어요. 이뱀 저뱀이 좀 만나서 이 일을 작당을 하는 것입니다. 눈들이 다 그리 비슷해요. 이순영이나 차은경이나 보면 눈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요, 마음의 창이라 그래요. 눈은 이 눈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요 입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의 문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씀씀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눈과 입을 봐야 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서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할 수 있지만 눈 속을 수술할 수는 없죠. 그래서 눈 속에는 진실과 거짓이 나오고요. 입에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입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몸된 자들은요, 평생 입만 뜨면 거짓말이고 남의 비방이고 덮어 씌우기를 밥 먹듯이 하는 거고요. 눈은 보면요, 아주 뱀눈같이 아주 그렇게 내가 살아온 인생같이 변하는 게 눈빛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는 눈을 보십시오. 그러고 비즈니스 하거나 연애할 때도 눈을 보시고 그 입을 보시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믿음을 주는지, 또
은행 일치를 하는지 3, 4, 1원을 하는지 3번 생각하는 마음을 말하는지 이런 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실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은 2030 분들은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철학관에 가서 돈 안 줘도 돼요. 자, 그러면 자, 선거 관리를 위해서 오상질의를 통해서 했는 시연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한 번도 접지 않는 수백 장의 용지가 바로 통해서 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증명해내라 하니까 이것을 뭡니까? 형상기억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형상기억종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게 들어갔다가 그대로 피어진다는 겁니다. 요게 우리 사람이 우리 어릴 때 보면 이게 편지를 사람은 적는 습성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비밀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우리 어릴 때 연애 편지 보낼 때부터 이런 것이 이미 익숙해져. 종이적 학종이 우리 어릴 때 많이 접었지 않습니까? 이미 접는 게 익숙한데 선거 가서 이걸 똑바로 피워넣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요. 몇 명 되겠습니까? 이것도 또 뭉치죄로 이렇게 수백 장이 나온다는 거는 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형상기억종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접어서, 여기 접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바로 피워도 이게 피우면 이게 접힌 상태가 있습니까? 표시가 나는데, 이자들이 말하는 거는요,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피진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접었던 것이 형체도 없이 피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 정도 되면요, 한 장에 수백만 원 정도의 나노 기술을 사용해야 노벨감이죠. 노벨감이 될 정도 그런 종이가 탄생해야 가능한 얘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접혀졌다 이렇게 피해지려면요, 이게 그죠?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접으면 자기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해서 아니면 2번을 접든가요. 저도 2번을 잡아 넣거든요. 이렇게 자기 어떤 내가 내 선택한 그 내 마음을 들키고 싫어하죠. 이 사람은. 근데 이것이 딱 피었을 때 이렇게 똑바로 피지는 확률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이자들은 형상기억종이라 해서 피지는 용기가 있다. 자기들은 그런 기계를 발명했다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잘 피어지는 종이는 있겠지만 얼마나 그게 똑바로 피어지겠습니까? 이 한 번 접은 종이가 그죠? 똑바로 피어진다면 이거는 정말 최고의 나노 기술이 아닐까? 그 종이 장사하는 사람은, 발견한 사람은 전 세계 아마 갑부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뿌개진 거 다 뭡니까? 다 피워져 버리면 새 거로 다 사용할 수 있으니 새 종이도 안 팔릴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길거리 주스는 종이도 전부 다 이렇게 바로 들어버리면 다 피워지니 뭡니까?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기술을 선거관리위해서 제가 개발했답니다. 그러면 자, 국민 앞에서 얼마나 잘 피워지는지, 이게 몇 시간 만에 피워졌는지, 몇 프로가 피해지는지 시연을 팔봉쌤처럼 지금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를 않아요. 얘들은 뭐 결정적인 데서는 안 해버립니다. 그냥 꼬리를 말아버려요. 이렇게 팔봉쌤처럼 시연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은 것을 아무리 몇 번을 피워도 이 포시가 남죠. 여기에 포시가 남다면 이 포시 없이 피워주는 확률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피워보자 하니까 안 핀대요. 기술은 개발했는데 보여주기는 싫대요. 보여줄 자신이 없는 거지 보여주기 싫은 건 아니겠죠. 이작당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신자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이자들의 패착이 이런 것이 다 모아져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지지율 떨어져 이재명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 그래서 국민을 개돼지 그냥 개구리 올챙이 까제 취급하는 겁니다. 조국이가 맨날 그랬죠. 개구리 올챙이 까제라고. 이자들은 생각이요. 전부 다 내일 이랬다 오늘 이랬다 해도 국민은 속을 거야. 잘 먹힐 거야. 그죠? 내일 이렇게 또 선동하면 될 거야. 아주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이자들은 국민은 우리를 따라올 거야. 우리 시킨대로 할 거야. 그러고 돈 25만 원 풀어주면 될 거야. 25만 원 풀어주면요, 삼성 이재용 회장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25만 원 전 국민이 준다는 건 25만 원 뭐 상품권을 줘도 돈을 줘도 삼성 이재용 회장님 또 25만 원 주고요. 자, 삼성 이부진 부회장 또 뭡니까? 그분에도 신라호텔 갖고 있는데도 25만 원 주고요. 동아그룹 회장님도 25만 원, 롯데그룹 회장님도 25만 원, SK 회장님도 25만 원, 포스코 회장님도 25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홀딩스 회장님도 25만 원. 우리가 아는 뭡니까? 저 제약회사 그 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회장님들 전부 25만 원, 그죠? 셀트리온 회장도 25만 원, 제일제당 25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CJ 25만 원.
이런 작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분들은 물론 도와줘야 되겠죠. 아주 독거 노인들이나 지금 어려운 분들 홀로 계시고 홀로 어머니 자식은 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안 돌본 이런 사람을 찾아서 도와줘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제 김동연이가 이제 뭡니까? 이재명이 체질이 떨어지니까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이제는 선택적으로 줘야 된다 이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김경수가 딱 나타나서 혼자서는 안 된다, 둘이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웃기지 않습니까? 지지율을 놓고 더불어 트인다 높을 때는 찍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조금 떨어지고 여기 장자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1대1로 붙이니까 이제 이재명이 깨갱하고 이러니까 나와서 뭡니까? 이제는 이거 둘이 나와야 된다, 혼자서는 안 된다, 이제는 선택적으로 줘야 된다 이라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뒤에 뭡니까? 25만 30만 퍼질러 가지고 빚이 400조가 늘어서 지금 빚이 1000조가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600조 났습니까? 우리 이 빚을 누가 갚아야 됩니까? 2030이 갚아야 되니까 얘들이 스마트 시대거든요. 너무 정부가 빠르고 선동이 안 먹히는 시대예요. 이들을 다 갚으려고 시업이 안 되죠. 알바 자리가 없죠. 그자서 태양광으로 해서 원자력에 다 묶어버려가 돈벌이 못했죠. 돈은 못 벌고 써놨지만은 이제는 갚을 시간이 없어요. 나라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걸 깨우친 2030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중도층이 있는 전환길 쌤을 건드려서 지금 여의도가 이제 꽉 차고 강화문이 꽉 차고 헌재가 꽉 차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전환길 쌤을 왜 건드고요? 카톡을 왜 건들고 여러 개를 왜 건듭니까? 그죠? 가만히 있는 스카이 데일리 광고를 왜 뺐습니까? 이런 스스로의 패착 때문에 자기들은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겁니다. 어부지리로 윤 대통령은 뭡니까? 자기는 더불어민주당 내리죠. 그죠? 이재명이 내리죠. 여기 또 장자방 키워주죠. 국민 키워주죠. 계몽식이죠.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꼿꼿하게 지금 그 일당 벽으로 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개딸도 없고 뭡니까? 문바도 없지만 이제는 윤버지가 생겨나서 대통령 옆에도 이런 철학자도 있고요. 윤버지를 사랑하는 2030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이런 작당을 하니까 결국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들은 개돼지라 생각하고요. 가지 올챙이 붕어라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너가 혼자만의 생각이고요. 자기들만의 어떤 피해망의 지름길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팔봉수입니다.